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우리 시장 벌써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코스피는 무려 2,900선을 돌파하는 흐름도 나와줬는데요. 먼저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대감과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어느 정도 해소의 모양새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 모두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무려 3년 5개월 만에 2,900선에 안착을 했고요. 이제 정말 3,000P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도 될까 싶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원전 쪽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어느덧 786선 위로 훌쩍 올라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었고요. 바이오 종목들이 특히나 강한 빨간불 켜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 강한 빨간불 켜는 흐름들 포착이 됐습니다. 화장품 업종, 반도체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종료가 됐는데요. 큰 틀에서 잘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CPI 물가 데이터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와줬는데 협상 결과를 받아든 뒤에 반도체 쪽에서 수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꺾이면서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M7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혼조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만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애플과 아마존 2%대 하락으로 부담을 줬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올랐다 보니까 한 번쯤 이렇게 쉬어가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6거래일 연속 올라왔던 우리 시장, 미증시의 분위기를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불을 켜주면서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개장 전부터 개장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 미리 체크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안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고요. 저희는 개장 워밍업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장윤영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까지 이어지면서 3박자의 시너지가 발휘된 하루였는데요. 먼저 마감 지수 체크해보시죠. 코스피 지수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23% 강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더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1,100개에 달하는 종목이 오르면서 2% 가까이 오른 780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물건 담아냈는데요. 다만 매수 강도는 다소 약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물건을 담아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은 닷새 연속 순매도 이어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거래일 대비 수급이 다소 활발해진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2천억 원대, 1천억 원대 물량 담아냈고요. 개인은 홀로 3천억 원대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한때 중국에 밀려 부진했던 국내 컨테이너선 시장이 올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글로벌 해운사들이 중국 대신 한국의 해운사들의 발주를 몰아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올해 우리나라의 컨테이너선 점유율은 작년 대비 2배 이상 뛰어 올랐고요. 국내 조선 3사는 올해 들어 컨테이너선 52척을 수주하면서 이미 지난해의 전체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컨테이너선 가격이 LNG선보다도 더 비싸졌다는 점인데요. 앞으로도 미국의 정책과 해외 발주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의 수혜가 계속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유통업계도 생성형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오프라인 매장 AI 쇼핑 도우미 헤이디를 개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단순한 안내를 넘어 고객의 취향에 맞춰 식당, 매장, 그리고 제품까지 자동 추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등 7개 언어를 지원하는 글로벌 버전을 출시해 외국인 관광객 또한 도와줄 예정입니다. 새 정부가 AI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렇게 AI가 새로 도입되는 이런 업계와 기술주 사이의 시너지에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반도체주는 여러 호재 속에 강한 빨간불 켰습니다. 미중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TSMC의 매출 호조 그리고 6월 수출 실적까지 개선되면서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1.18% 올랐지만 오늘도 역시 윤만전자를 눈앞에 두고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4%대 강세 보여주면서 24만 원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2차 전지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전날 테슬라가 5%대 급등하면서 국내 2차 전지주에도 투심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이어지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모두 올랐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방산주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31% 내렸고요. HD 현대중공업과 한국항공우주는 2%대 내림세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어제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이지만 글로벌 제약바이오 이벤트를 앞두고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HLB, 휴젤 다 올랐고요. 알테오젠은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주, 어제 정말 강한 빨간불 켰는데요. 원전 추가 수주 기대감에 두산 에너빌리티 7%가 6.46% 올랐고요. 어제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신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드라이브에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게다가 미국의 태양광 보조금 유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한화솔루션 무려 23% 급등하면서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 2위 차지했고요. HD 현재솔루션은 6%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도 체크해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여러 호조에도 불구하고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미중 무역 협상은 잘 마무리됐죠. 중국은 히토류 생산을 다시 재개하고 미국은 기술 관련 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부 내용을 기다리며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CPI는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둔화되긴 했지만 오후장 들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투심을 약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5%, S&P 500은 0.2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들도 체크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36% 오르면서 다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고요. AI 산업의 호황에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4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0.1%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애플과 메타, 구글 등 여러 기술주들 그리고 엔비디아까지도 약세의 흐름 보였습니다. 숨을 고르는 듯한 장세 이어갔습니다. 오늘 미국은 생산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CPI와 더불어 다음 주에 있을 FOMC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허니문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장윤영이었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목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빅스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가실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안에서 편하게 모든 소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미중 무역 갈등이 원만하게 좀 합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욕 증시 그동안 너무 올랐던 걸까요? 3대 지수 모두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났네요. 일단 전반적으로 상하방이 제한되는 요인들이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사실상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미국한테 원하는 건 반도체에 대한 최첨단 기술인 거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한테 원했던 것은 히토류인데 사실 이번에 2차 협상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은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도 역시나 6개월치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반도체도 역시나 최첨단 사실상 최근에 나온 뭐 아무래도 제일 좋은 이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서로 원만하게 원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끌어내지는 못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조금 이 부담 아닌 부담이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상승의 요인을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지표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최근에 5월 달에 들어서 고용 지표라든지 어제 발표되어 있던 즉 물가 지표, 즉 CPI 자체도 굉장히 관세에 대한 여파로 어느 정도 좀 물가가 많이 올랐을 거라고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사실상 그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만큼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의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좀 어느 정도 시장에는 훈풍으로 작용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던 것은 기존에 작년까지의 이 미국 증시의 상승이 워낙 또 가파르게 올라갔던 부분들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뛰어넘는 정책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나와줘야지 그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위에 상단에 부딪히는 모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증시랑 국내 증시의 움직임은 좀 아무래도 완벽하게 별도의 움직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부분들이 굉장히 크실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훈풍으로 작용할 만한 요소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고점으로 가파르게 올라갔던 증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죠. 이럴 때 어떤 힌트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체크하고 있는 건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에 오시면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대응 방법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만 시청해 주셔도 충분히 받아가실 수 있는 정보들도 있지만요. 팍스통신망 안에서 챙겨드리는 정보가 더욱더 실시간으로 다양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개장 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정권에 들어서면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테마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북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대북 이슈부터 체크해 주시죠. 일단 아시겠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 즉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있었던 공약주들 있잖아요. 근데 공약주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대선 직전까지도 상승을 크게 이뤄내지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이 끝난 이후로 정책이 이제 이어질 가능성을 두고 다시 한번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돌아주고 있는 시점인데 네. 그중에서 또 아무래도 대선 후보 시절에 있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 관련 정책 중에 하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제 또 한 번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청 마감 직후에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이 부분들로 인해서 대북주가 조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크게 오르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어요. 아시겠지만 정책주는 증시에 있어서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행보가 이어질 것이냐라고 봤더니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공약을 이행을 한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수혜받을 종목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직접적으로 대북 관련주, 즉 개성공단에 있는 뭐 거기에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뭐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거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보자면 좋은 사람들, 일신석재, 인디에프 한 이 세 가지 종목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종목이 전반적으로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시간의 상한가도 들어가기도 했었고 이 종목들의 흐름을 조금 오늘 차트상으로 좀 간단하게 같이 좀 살펴볼 건데 현재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일단 처음에는 인디에프 종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도 역시나 북한과의 좀 어느 정도 교류 그리고 좀 소통에 대한 이슈들이 좀 계속 나와주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조금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계속 반영이 나와주던 종목들이기는 해요. 1차 고점과 2차 고점까지 꾸준하게 지금 이 시세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이번에 고점도 마찬가지로 그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을 두게 되면서 사실상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이어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종목 오늘 기준으로 1,089원 어제 종가 기준이죠. 만약에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를 갖다 치고 그 부분이 오늘 시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본다면 못해도 1,100원과 1,200원 사이에서 출발을 할 텐데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고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부딪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그 1,300원대. 그 전고점에 대한 고점에서 저항대가 만들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부딪히고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돼버렸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 우리가 무리하게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올랐고 정책 공략 주고 그러니까 또 강하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베팅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런 종목들은 시간에서 오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단타성으로 보시는 게 사실상 조금 더 안정적인 구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타로 접근하게 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절가를 좀 정하고 진입하는 전략들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빠르게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물리더라도 한 2% 내지 3% 정도에서 빠르게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구간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공략주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상승만 보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무리하게 베팅을 하게 되는 순간 강하게 눌리게 됐을 때는 우리가 손절가도 정하지 못한 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단타성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일신석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신석재가 실질적으로 인디에프는 좀 약간 후발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신석재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제 남북 관련주에서도 대장주로 조금 자리매김하던 종목이에요. 직접적으로 대장주의 흐름을 좀 강하게 이어져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가 현재 상승으로 좀 완벽하게 틀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인디에프라는 종목에서 봤듯이 이 종목도 고점에서 만약에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랐던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즉 전 고점에 대한 저항대에서 한 번쯤은 부딪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 수익 관점보단 아직 동시 효과가 시작되진 않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단타성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내가 좀 단타에 소질이 없다, 좀 재능이 없다 하시는 분들, 능력이 조금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굳이 단타로 들어가진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대북주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밀고 나갈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몇 년 동안은 계속 꾸준하게 이슈가 있을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눌림목만 공략을 하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무리하게 오늘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겠다라기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마다 차분하게 접근하셔서 조금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은 이제 좋은 사람들인데 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지가 됐다가 사실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상 이제 작년 7월 달에 정지가 해제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1년이 조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차트상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상장주의 흐름과 조금 유사한 부분들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고점이 대략 1,800원대 기준으로 좀 잡혀 있는데 지금 이 구간 빠르게 올라가는 구간이 사실상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본다고 하더라도 1,8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1,800원대는 조금 무리더라도 1,700원대, 1,600원대 후반대까지는 조금 상승의 여지가 좀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큰 틀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개파락 구간으로 조금 설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의 본질적인 성질은 개파락된 구간을 어떻게든 메꾸려는 성향을 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 강하게 메우려고 하는 습성은 있겠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대체 뭔 종목을 잡아야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드리자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정책주이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랐었거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그러면은 오늘 그 부분들이 강하게 적용이 될 텐데 그럼 그 부분을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보다 오늘 이후의 흐름의 눌림목을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내가 수익 보는 확률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손실 볼 확률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다. 자, 어떤 종목을 직접적으로 우리 같이 봐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사실 본다면 이 세 개,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언급드렸던 그 세 개의 종목 중에 하나가 이미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텐데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방법은 하단에 QR코드를 찍으시고요.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셔서 직접 같이 전략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남북 경협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신정부 들어서면서 남북에 대한 긴장감 완화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3가지 종목 살펴주셨는데 후발주로 움직이는 인디에프부터 살펴주셨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 관련 이슈 나올 때마다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요. 전고점 저항대에 부딪힐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는 단타 시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일신석재와 좋은 사람들도 살펴주셨습니다. 일신석재는 그동안 대장주로 자리매김했던 종목인데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다 보니까 전고점 저항대에 부딪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눌림목만 공략을 잘 해도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좋은 사람들도 상승의 여전히 남아있지만 갭을 메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종목마다 대응 방법이 다르고 어느 자리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눌림목인지 단타인지 다 종목마다의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 경협 관련주들 이슈 나오고 재료 나와서 움직일 수 있을 때 오늘 탄력적으로 그 움직임 상승률로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이 안에서 다양한 정보들 모두 챙겨드리고 전략까지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원전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최근에 정말 이 원전 관련 호재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호재도 계속 나오지만 네. 그게 또 좋은 호재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재료가 굉장히 강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현 정부의 에너지 믹스 거기에 관련도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전 이제 친원전이다. 네.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밀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의 K 원전 기업들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새롭게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방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정부의 정책이 또 굉장히 강한 재료가 될 수도 있지만 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 난에 대한 우려가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고 각국에서 이제 결국엔 지금 뭘로 하고 있어요. 친환경으로는 사실 그 전력난을 극복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원전에 대한 이 도입을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전도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원전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시점에서의 원전은 예전보다 기술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 안정성도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좀 완전하게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보다 좀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기존의 큰 원전 우리가 생각했던 막 사실상 우리 몸에 비교를 한다면 막 몇백 배 이상의 크기의 지금 원자력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좀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실상 조금 소규모 원자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한국 수력 원자력이 태국 전력청과 SMR 협력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또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정책주들도 조금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실적주들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계속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종목들 언젠가는 조정이 나올 겁니다.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게 될 배경은 지금 수준을 받고 있는 이 실적들이 나중에 직접적으로 재무제표에 나타났을 때 그 부분이 결과가 된 거잖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나중에는 2차 상승 파동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점도 굉장히 공략하기 좋은 시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볼 건데 사실 원전주들 중에서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원전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인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방송을 진행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던 종목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물려있기도 했었고 네. 워낙 또 움직이지 않는 덩치 큰 종목이었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많이도 물어보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종목이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볼 종목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이유가 아시겠지만 이 종목 덩치가 굉장히 커요. 저만큼 큽니다. 저만큼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번 움직일 때 힘이 굉장히 많이 모여졌다 그 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모아놨던 이 힘들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BHI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의 움직임들도 요즘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대한전선 차트를 좀 보자면 대한전선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원전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또 에너지믹스의 별도의 또 움직임까지 그리고 전선주들은 또 공통적으로 구리 관련주의 특징까지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무리 원전이 사실상 이제 가장 전력난을 극복하기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뭐 친환경에 대한 뭐 태양광, 풍력, 수소 이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좀 끌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받쳐줘야 되는 게 구리예요. 구리가 받쳐줘야지만 이 세 가지의 기술력도 올라갈 수가 있고 개발도 된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그 구리가 사실상 이제 뭐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 공급도 역시나 계속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구리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도 요즘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한전선을 제외한 뭐 여러 가지 전력설비 관련주들, 전선주들 꾸준하게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원전주들을 보면 뭐 BHI도 그렇지만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꾸준하게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이외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 뒤에 후발주로 전선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흔히들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라고 좀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차트상으로 좀 얘기를 보면 저는 한 6만 원대, 7만 원대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구간을 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2000년도 말쯤에 2009년도 10년도 때 이때 뭐가 있어요? 캔들이 굉장히 많이 뭉쳐져 있잖아요. 캔들이 많이 뭉쳐져 있는 구간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저항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열심히 올라가더라도 자, 첫 번째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2만 원짜리 종목이 6만 원대까지 거의 수직 상승했습니다. 월봉 차트이기는 하지만 대략 200% 가까이 수직 상승을 했어요. 이 종목 시가총액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32조에 달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저항대까지 한 번에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반드시 조정을 거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구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고 그럼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이제 방송 딱 15분 남았어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전략을 대응해야 되는지 자, 하단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과 함께 전략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전 관련해서 또 이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원전에 대한 정말 좋은 호재들만 계속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 기대감과 함께 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던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오히려 실적에 의한 결과로 2차 상승 파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런 종목들 정말 든든하게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살펴주셨습니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 살펴주셨는데 몸집이 정말 크죠. 에너지를 모아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에너지를 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점까지 가파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략도 모두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어서 대한전선도 살펴봤습니다. 원전 관련주로 이재명 정부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이 에너지 정책에도 원전 활용에 대한 기대감까지 추가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구리 관련주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까지 함께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죠. 각각의 종목별로 대응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 챙겨가실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각 종목에 대한 전략은 물론이고 오늘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 오신 시그널 포착 종목 원전 관련주로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이렇게 분위기 좋고 재료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이 종목으로 모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전략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현재 모두 빨간불로 전환하면서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고요. 코스피 2914선까지 어느덧 올라와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787선 지나가면서 790선 돌파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힘내주면서 24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는 계속 6만 원 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완성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엇갈린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주들은 그래도 힘내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모두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휴젤과 클래시스 각각 3%대 1%
20%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엇갈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까지는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수급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도세,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모두 양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출발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아시겠지만 어제도 시장의 흐름들은 사실 장 초반부터 조금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조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건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올랐잖아요, 솔직히. 허니문 랠리를 지금 며칠째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여기에 대한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냥 흔히 말해서 시장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한 같이 동반해서 같이 탑승하겠다라고 보셔도 나쁘진 않은데 올라가기만 하는 게 사실 주식이 아니잖아요. 올라갔으면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으면 올라가기도 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오늘도 장 초반에는 약 극초반에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낮아 있던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시 양전을 하면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사실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시장도 그렇고 전부 다 외국인의 수급들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까지는 코스피가 조금 더 압도적으로 올라갔던 게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조금 달라진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사실 팍스통신망에서는 이미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 한쪽만 치우쳐져서 올라가는 경우도 사실 잘 없는데 그 구간들이 조금 과하게 벌어지게 된다면 반대로 덜 올라갔던 시장에도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 많이 올라갔던 시장은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떠한 현상으로 보이는 거냐? 즉 키 맞추기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살짝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 나오고 있고 이 외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코스닥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해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이 조금 더 갭 차이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어제 조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코스닥의 시장이 조금 더 매수를 좀 강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세를 좀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단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면 방금 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테마들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 테마, 이 G2파워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뭐 아래 보시면은 일신석재. 그리고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대북 관련주로 시작을 해서 오늘 상승 이 시장에서 초반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장 시작하기 전부터 살펴봤던 대북주들과 원전주들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까지는 뭐 현 정부의 신정부의 뭐 정책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그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부양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 시장이 눌리게 되니까 그러면 수급들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될까요? 기존에 재료가 남아있던 어느 정도 계속 꾸준하게 정책도 남아있고 실적도 좋은 원전주들이나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대북주 위주로 오늘 수급들이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내가 만약에 정책주 다른 종목들을 좀 많이 갖고 있었고 위에서 추격 매수를 해서 오늘 조금 손실 구간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뭐 스테이블 코인, STU 관련주들 아니면 뭐 암호화폐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책주들 가지고 있는 거 오늘 조금 물려있는 상태다. 마이너스로 좀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걱정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략 대응들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 아래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을 입장하시고요. 자, 뒤에 오늘의 종목도 함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시장 정말 가파르게 상승세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식시장이 오를 수만은 없겠죠. 어느 정도 상승폭을 완화하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우리 시장을 사줬던 외국인들 무려 4조 원 가까이 최근 들어 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이 폭을 점점 줄여가면서 어제 장에서는 코스닥을 위주로 좀 사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쪽으로만 수급이 쏠릴 수는 없겠죠. 오늘은 원전 테마, 대북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저희 방송과 오전부터 또 함께 하셨다면 개장 전에 챙겨드렸던 이슈들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 모두 챙겨가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장을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정말 매일같이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점검도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정책 관련주들도 오늘은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장 대응을 혼자 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요. 오늘 저희가 챙겨드릴 종목도 물론 있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가이드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 짚어주셨었는데 원전 관련 시세 정말 가파르게 또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종목들도 지금부터 힌트 드리고 나갈 예정이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죠. 이 시그널 포착 종목을 공개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급등이 나왔다고 하셨죠? 사실 원자력 발전이 이렇게까지 크게 빠르게 올라갈지는 좀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오늘 가더라도 조금 루즈하게 움직이다 이제 마지막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가 이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네. 장 초반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몇 %나 움직였나요? 일단 한 20% 이상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종목 제가 어떤 걸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사실상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볼 자료를 제가 어제 밤에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여러분들께 오늘 드릴 종목을 이미 딱 생각을 해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같이 한번 먼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두고 여러분들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종목인 것 같아요. 기업적인 설명은 수배 전반이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의 제조 및 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원자력 품질 보증서 인증서를 취득한 기업으로서 전기 1급 고압이나 정동기 제어반의 제작 등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흔히 말해서 그냥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아까 말했지만 이 종목 제가 어제 저녁에 차트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이 종목 이미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와버려가지고 일단은 공개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 지금 윗꼬리가 없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캔들이 위에서 이렇게 마감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 차트를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 G2파워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갈 줄은 좀 상상을 못했습니다. 오늘 지금 거의 상한가에 근접해 가고 있어요. 아쉽지만 이 종목 이렇게 올라갔으니 우리가 놓쳤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후발주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개장 시그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었지만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만 사실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같이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종목도 역시나 같이 지금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지금 오늘 준비했던 G2파워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당장 올라갈 가능성을 두고 공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G2파워 같은 경우는 현재 호가창을 좀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일단 2차 VI까지 걸렸기 때문에 사실상 공략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상한가도 이제 3%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지만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2차 후발주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은 아닐지언정 사실상 언제든지 올라갈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던 이 종목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어디서 받아보실 수 있냐?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게 된다면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포함해서 내일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들과 다음 주 올라갈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들 제가 아낌없이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정말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오늘 주시겠다고 가져왔던 종목이었는데 장이 출발하자마자 가파르게 갭띄워 출발하면서 이제 상한가에 3%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가파르고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일같이 히든 종목으로 방송 중에 챙겨와 주시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뭔가 이런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다 하시면 바로 이 시그널 포착 종목 외에도 팍스통신망 안에서 드리는 공략주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원전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이 종목 못 잡았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갖고 계시는 후발주도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G2파워만큼은 가파른 상승세 아직은 안 나왔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의 후발주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저희가 개장 전에 살펴봤던 남북 경협 관련주부터 원전주들까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내가 가진 종목과 섹터로만 수급이 몰려오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대응 방법 자체를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매일매일의 시장을 든든하게 챙겨보면서 오늘의 수익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과 대응 방법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AI가 포착한 테마를 통해서 또 다시 테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방송 전에 살펴봤었죠. 원전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빨간 원을 그리면서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BHI, 두산에너빌리티, G2파워까지 저희가 살펴보려 했던 종목들 모두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남북 경협 관련주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좋은 사람들 강하게 시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인디에프도 7%대 상승, 좋은 사람들도 15%대 상승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일신석재도 7%대 강세 보이면서 저희가 개장 전에 살펴봤던 종목들 모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출발 상황에서 정말 말씀 주셨던 테마와 종목들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네. 돈이 들어가는 곳에서 수익을 봐야겠죠. 돈이 그쵸. 안 들어가고 있는데 수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원전주 이미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치상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사실상 부담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진입하기에도 굉장히 뭔가 조금 무서울 수밖에 없고 안 들어가자니 사실 수익을 못 볼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내가 종목들을 조금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고 싶다 하시게 된다면 여기서 따라와야 되는 것은 반드시 손절이 따라와야 돼요. 지금의 시장은 손절이 따라오지 못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물려있을 가능성도 높을 뿐더러 사실상 수익을 좀 빠르게 보고 싶어서 들어간 건데 그게 반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손절가를 사실상 개인 투자분들이 손절을 잡는 것도 어렵지만 손절을 하는 것도 무서워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나 손절 못하겠고 손절을 하기 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사실 여기에 대한 대체 방식은 눌림목을 공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조금 더 수익을 여유롭게 보는 방식 대신에 손절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어차피 지금 계속 돌고 도는 테마들이잖아요. 대북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약 몇 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움직였던 테마 중에 사실 하나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제 새롭게 출범하면서 여기서 스타트부터 계속 다시 재부각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대북주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계속 사이클이 돌 수밖에 없고 원전주도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 꾸준하게 돌아왔어요.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딱 시장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지만 우리는 약간 맹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맹수가. 네. 왜 맹수가 돼야 되냐면 타점을 잘 노려야 돼요. 그냥 가만히 조금 먹잇감 그 맹수들도 먹잇감을 딱 포착했으면 정확하게 한 번에 딱 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숨죽이고 기다리잖아요. 그쵸. 얘가 가만히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돈이 있으면 시드가 있으면 이 종목 조금 올라갈 것 같으면 이 시드를 어떻게든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드를 내가 조금 급하게 하는 것보다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뭐 원전주, 남북 경협주들, 유가 관련주들 다 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내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단타성으로 공략을 하면서 손절가를 잡기가 어렵다면 얘네들이 눌렸을 때를 기다려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원전주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눌리는 기간도 좀 잘 기다렸다가 어디까지 눌리고 지지가 받아주는지를 좀 포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굉장히 알아야 될 게 많네요. 손절도 잡아야 되죠. 지지도 파악해야 되죠. 그리고 또 좀 어디까지 올라갈지 매도가도 정해야 되죠. 어려우시죠? 제가 그 부분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헤어질 시간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요.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오르는 종목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어떻게 손절가까지 가져가면서 이 손절에 대한 부담감까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좀 더 여유롭게 수익률 노려보면서 눌림목에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성향에 맞는 목표가, 진입가, 손절가까지 정말 정확한 타점을 잡아주셔서 맹수같이 공략하시는 마스터님이니까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방송 시간 이후에도 오늘의 시장 대비 든든하게 해보시면
해보시면서 후발주까지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